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테슬라가 다음 달 배터리 대회에 선보일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한요, 관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메모리 관련주를 포함한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차 전지 셀에 대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셀은요, 네 가지로 구분되죠. 먼저 양극재. 양극재는요, 배터리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서요, 생산 원가의 4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메리카의 배터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요. 양극화 물질로는 니켈, 망간, 그리고 코발트, 알루민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니켈의 고용량 특성, 망간과 코발트는 안정성, 알루미늄은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최근에는 하이 니켈계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음극재인데요. 이제 음극재는 2차 전지 충전 때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 이온을 음극에서 받아들이는 소재인데요. 음극재의 재료로는 흑연 등의 탄소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최근에 미래형 음극재로서요, 실리콘계 음극재가 그렇죠? 이 기존 흑연 음극재를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이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으로 혼합한 것으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힌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음극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꼭 양산할 계획인데 배터리 성능은 개선되지만 가격이 높아져서 프리미엄 모델에 지금 현재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다음은 전해질, 물처럼 극수성을 띤 용매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함으로써 전기를 통하는 물질인데 미래형 배터리는 전고체를 사용하죠. 지금 삼성 SDI가 좀 기술력에 앞서간다라는 내용이 지금 일반적이고요. 다음은 분리막, 그렇죠? 배터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 활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해주는 막을 뜻한다라는 내용이죠. 나중에 전고체 미래형 배터리가 나오면 이제 분리막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고체로 나눠지는데 음극재도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과연 거기 지금 대체될 수 있는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회원 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 셀들을 모은 부분이 모듈이라 그러죠. 이 보면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합체를 모듈이라고 그죠? 그러면은 이 배터리 셀보다는 모듈이 더 큰 규모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듈들을 모은 것이 배터리 팩이라고 하죠. 그래서 팩이 더 큰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시스템의 최종 형태로서요, 배터리 모듈에 이 BMS 또는 냉각 시스템 등 각종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장착하여 완성돼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이 배터리 팩으로 보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서 뭐 BMW i3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은 8개 모듈로 되어 있고 모듈당 12개 셀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셀, 모듈, 팩. 근데 셀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나눠진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 신기술을 이제 다음 달 22일 날 배터리가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을 좀 미리 지금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자체 배터리를 공개한다며 여기에 나노 와이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배터리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나노 와이어를 활용한 경우 음극재에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들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양극재 개발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양극재 니켈 비중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서 최근에는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흑연 기반 음극재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새롭게 미래형 음극재로서 실리콘 기반 음극재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음극재에 흑연 대신 실리콘을 활용하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 충전 속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음극재의 실리콘 비중이 높아지면 부풀거나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현재 배터리 제조사들은 흑연을 90에서 95%의 실리콘 5에서 10%를 혼합한 음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역시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만드는 회사가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요.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가 올해는 133억에서 5년 뒤인 2025년에는 5조 5천억.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국내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 월 20톤 생산 규모를 2023년까지에는 700톤으로, 그렇죠? 35배 확대시킨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 범삼성가에 속하는 한솔 케미칼도 삼성 SDI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주전자 재료는요, 이 실리콘 첨가물을 만들면서 LG화학한테 그렇죠? 납품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해 이 전기차용 파우치셀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실리콘 산화물은 안정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줄 소재다. 해서 대주전자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크게 올라간 이유가, 그렇죠? 이 테슬라의 신기술이 음극재 실리콘 기반한 것에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주가가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장 막판에, 그렇죠? 강보합으로 끝났죠. 왜냐하면 이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현재 흑연 음극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라든지 보면요, 지금 흑연 음극재를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있죠. 근데 미래형 음극재는 이 흑연계가 아니라, 그렇죠?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음극재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흑연 음극재도 하지만요, 지금 실리콘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리튬 메탈을 대체할 가능성, 그러니까 음극재에서요, 이 리튬 메탈을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양극재 부분도 매출 부분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음극재, 오늘 이 실리콘 흑연재는 아니지만 아마 이 포스코 케미칼 쪽도 그쪽으로 지금 아마 연구 개발을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앱, LG화학, SKC, 일진머트리얼즈, 첨보, 대주전자 재료죠. 대주전자 재료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 실리콘 첨가물, 그리고 또 LG화학의 또 실리콘 첨가물을요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새롭게 편입을 지난주서부터 했는데, 지금 보면 일진 머트리얼즈만 빼고,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다 경신한 그런 종목군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조정을 좀 대부분 받고 있지만은, 그렇죠? 저는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주전자죠. 자, 오늘도 거래가 좀 크게 실리면서 170만 주 전일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장중 한때, 그렇죠? 9% 넘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3일 상승했다는 윗꼬리를 좀 살짝 달아주는 모습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시장에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대주전자 재료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이고요. 좀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좀 조정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마이너스권에 딱 겨우겨우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그런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단발로 끝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조정 안정적인 흐름이어서 하방 경직이 강한 모습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란 말씀드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한 8종목을 좀 집중 종목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요, 어제 뜨고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 상당히 양호하죠. 그죠? 뭐 내일 하루 정도 또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준비된 거는, 그죠?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야지 2, 3일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요, 우리가 좀 핵심 정보로 압축은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내지 타이밍적으로 말씀드린다. 끌고 가는 종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뭐 삼성 SDI를 하면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로 이렇게 크로스로 하고, 그리고 LG 화학을 하면은 에코프로 BM으로, 그죠? 이렇게 서로들 상대방 쪽으로 크로스와서 하는 것이 낫고, 나머지 종목군도 우리가 보면은 뭐 첨보라든지, 그죠? 첨보도 역사적 신고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중에서도 얘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내주는 강한 흐름이 나왔죠.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현재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손절 잘 못 치시는 분들은 전 될 수 있으면은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해도 된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진 머티리얼 쪽 상당히 안정목은, 뭐 SKC도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나올 때, 그죠?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가 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오늘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올 3분기 파운드리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파운드리 고객사의 수요 강세가 생산 능력과 생산량 주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늘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삼성전자는 3분기에요, 4% 늘어난 한 4조 3천억 정도 매출로 나오면서요, 시장 점유율은 17.4%를 가져올 거다라는 내용이죠. 오히려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한 2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큰 폭의 13조 4천억 정도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봤듯이 분기, 반기별로 또요, 이 파운드리 쪽에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파운드리와 격차는 좀 더 벌어지지만요, 오늘 또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위택 생산 사업부가 마이웨이 길을 간다라는 내용이죠. 대만의 TSMC와 경쟁을 하면서도 삼성만의 길을 걷는 전략이다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사,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와 오랜 시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력 차이로는요, 뭐 1위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큰 차이는 당연히 없어요. 거의 비슷한 대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쟁 업체다 보고, 또 이 고객사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죠? 간다르고, 최근에 나온 전략을 보면 상당히 저는 이 전략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반도체를 수주하면서 생산에, 그러니까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설계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동안 축적한 칩 설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고객사가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서 이 위탁 생산까지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최근에 보면은 내부 비중,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중이 크게 들죠. 제가 알기로는 6대4 정도였는데, 계속적으로 내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내에서 이 파운드리에 맡기는 부분은 적어들고, 이제 외주를 발주받은 수주를 한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난 2월에 퀄컴의 5세대 이등통신 모빌
모델칩 X60 계약을 떼냈고, 최근에는 IBM 차세대 서브용 이 CPU 파워 10을 양산하기로 했다 그랬죠. 이러한 부분에서 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의 전략이 먹혀들면서 파운드리 2030년까지 세계 1위 목표를 위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TSMC 삼성전자 규모 측면의 격차는 크지만 기술력을 유사한 수준이라며 당장 점유율을 대폭 올리기는 힘들겠지만은 공정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고객사를 늘려간다면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뭐 3분기에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렇죠? 반도체 부정적인 영향이 된다면 파운드리 쪽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 정보, 특히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최근 이제 장 흐름에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 봤는데요. 최근 보면 하락 후 강한 상승 종목이 나오면서 정고점, 그러니까 낙폭화됐던 그 가격대를 다 회복한 종목, 그 이상 또 올라간 종목들이죠. 첨보, SKC, 대조전자 다 2차 전지, 그렇죠? 소재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렇죠? 전고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SKC, 동박이고, 대조전자, 응급제, 실리콘, 그러니까 미래형 응급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5G 통신 장비의 서진 시스템도 그렇죠? 하락했다 다 만회를 해주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인 종목이고요. DB하이텍은 최근에 하루 빠졌다가 다 만회해주고 옆으로 쉬어가는 모습으로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죠?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해서 조금 요 빨간색 부분들 뭐 카페 24라든지 에코프로 BM, 슈피켄 코리아는 이 스마트폰 쪽이 있죠. 그리고 뭐 코미코라든지 동박의 일진 머트리얼즈, NK맥스, 바이오준데요. 요번에 이 첨생법이 8월 28일인가요? 8일인가요? 그죠? 처음 시행, 작년에 법은 통과됐는데 1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요번에 시행이 된다. 거기에 따른 수혜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죠? 접근을 해달라. 저는 끌고 가는,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포트에는 끌고 나가는 종목군도 일부 딱 포진을 해 놓고, 그거는 이제 좀 올라오면 일부 조금만 줄였다가 다시 대사주는, 뭐 우리가 조정을 받는데도 다 팔기보다는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아직도 좀 부담은 된다.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이 나올 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한번 들어갔다가 2, 3일 정도 보고 나오는 전략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은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HFR 하이비전 시스템, 이오 테크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이틀 내지 3일 그쵸?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강하게 크게 하락했다가 강하게 시장보다 반등을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 3일 강하게 반등 줬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이 조정 받을 때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주가 관리 흔적이 나오면 들어가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반 경제에 강했던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카카오, 넷마블 뭐 있는데 다 비대면 바이오죠.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뭐 새롭게 좀 노려보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만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은 길게 종목을 보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빨간색 종목들은 뭐 내일이라도 움직임이 나오면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파란색에 있는 종목군들은 한 2, 3일 조정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 한번 잠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K맥스죠. 아까 말한 대로 첨생법이 이번 주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주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카페 24 그렇죠?
자, 카페 24가 자, 주가 관련 흔적 역력하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 했어요. 정고점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 했었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누가 주가 관련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오늘 거래도 감소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흐름 나왔죠. 자, 이번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 이제 크게 치고 가든지 뭐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일단 거래가 나오면 좀 상방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한번 카페 24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봐줘도 된다. 슈피캔 코리아도 최근에 주가 급등락하죠. 특히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 하락폭이 깊었는데 얘는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제 강한 상승,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죠. 뭐 내일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슈피캔 코리아, 뭐 카페 24, NK 맥스, 이러한 코미코, 그렇죠? 그리고 DB 하이텍,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뭐 이녹스 첨단소재 당연히 전고점에서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하이비전 시스템도요. 그죠? 지금 전고점에 오니까는 당연히 조정받는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에 나올 자리에서 또 HFR도 그죠? 내일 정도면 조정 한번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2, 3일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시장이 지금 한 2, 3일 떴지만은 그죠? 아직은 안정되지는 않았다. 조금 경계심은 가지면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 끌고 가는 종목은 끌고 가고, 뭐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중장기로 들어간 종목과 단기적으로 들어간 타이밍 보고 들어가는 물량은 틀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이죠. 유료 회원이에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뭐 2개월에 55만원이면 아마 가격적인 부담 없을 겁니다. 아마 제 방송, 과거 방송을 쭉 보시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들은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는데요. 리포트 형식으로 좀 자세하게 나가요. 그래서 하루에 리포트가 문자가 한 4, 5회 나가는데, 뭐 이게 종목을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신규 추천은 일주일에 한 종목, 많아야 한 2종목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직장인이라든지 일반 주부님들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라고요 말씀드리고, 또 시장의 주도주를 막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하는 여부, 그리고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나올 때 그렇죠?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단기 관점이 이제 중단기고, 우리가 이제 전략 종목에서 그렇죠? 길게 보는 종목들, 뭐 매듭이 한번 나오면 너무 과하다면 뭐 한 30% 팔았다가 조정 나오면 다시 30% 대사주는,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는 종목군들은 또 우리가 전략주로 계속적으로 추천해주고, 그거에 대한 매일매일 진단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조금 끌고 가는 종목과 조금 단중기로 보는 이런 주도주를 눌림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서, 뭐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 동영상에 일관성 있다, 전문가가 일관성 있게 하신다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